이제 고체가 힘을 받으면 형태를 바꾸는데 그것을 우리 어떻게 기술할까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고체는 크기를 갖는 물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힘이 고체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구공을 야구방망이로 쳤습니다. 그러면 오던 공이 오던 쪽으로 나가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속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도가 물체의 운동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이 야구공의 운동 상태를 바꿨다. 쉽게 얘기하면 야구공의 속도를 바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힘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이 속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얘기해 준 게 바로 뭐냐면 F는 ma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그런데 야구공을 뻥 칠 때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구공이 쭈그러들죠. 그래서 힘을 받으면 이렇게 변형도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힘 작용할 때 이 변형이 운동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가 하는 거 다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그거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힘의 역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형태가 바뀌는 이런 역할이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바로 이 형태가 바뀌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자, 속도만 변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고 형태만 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속도만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강체를 도입했습니다. 강체는 뭐였어요? 네, 저런 것들이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라면 그 부분들 사이에 상대적인 거리가 물체 전체가 움직이더라도 절대 안 변하는 경우, 이게 이제 강체라고 했죠. 그래서 힘을 받아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물체라고 가정하고 물질을 풀었습니다. 왜? 형태가 변하는 효과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 하고 싶으냐면 속도는 안 변하고 형태만 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형 조건에 맞는 조건만 해주면 됩니다. 평형 조건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다. 그러면 병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속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자 힘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회전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또는 각속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평형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아도 속도와 각속도가 변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도와 각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경우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경우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런 경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형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의 변형을 우리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힘을 받아도 형태만 변하는 경우는 우리 어떻게 고려하느냐? 자, 여기 벽이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다 물체를 이렇게 놔둡니다. 물체를 어떠냐면 한쪽은 고정합니다. 지금 고정해요.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잡아다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놈 잡아다니면 물체가 이리로 가야 되겠죠. 근데 저게 붙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쪽에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합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의 합력이 0입니다. 평형 조건 만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을 저렇게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평형 조건을 만족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평형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고체가 형태만 변하는 경우를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만 변하는 거 고려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고체가 형태를 바뀔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첫 번째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변형인데 이 변형은 이제 물리량입니다. 이 변형을 영어로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걸 이제 번역한 것인데, 우리 변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물리에서 씁니다. 변형 무슨 말입니까? 형태가 변한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변형하면, 내가 항상 스트레인도 같이 씁니다. 스트레인 하면 이건 물리량입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물리량이 어떤 물리량이냐?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같은 힘을 작용해도, 어떤 고체가 있습니다. 같은 힘을 작용해도 그 변화한 크기는 원래 물체의 크기에 의존한다. 힘 같으면 항상
어떤 물체나 똑같은 만큼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변한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물체, 길이가 L인 물체에 잡아다녔습니다. 잡아다녔더니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네, F라는 힘으로 잡아다녔더니 L인 물체가 F라는 힘으로 잡아다니니까 길이가 델타 L만큼 늘어났습니다. 델타 L은 뭡니까?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겁니다. 그래서 델타 L은 L 프라임 빼기 L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물체를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하겠어요. 두 개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F를 잡아다닙니다. 똑같이 F를 잡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여기를 F를 잡아다니면 여기서도 또 이쪽으로 F를 잡아다닙니다. 그리고 요거의 반작은 뭐예요? 요놈도 또 F를 이렇게 잡아다녀요. 그래서 요놈도 양쪽에서 F를 잡아다니고 요놈도 양쪽에서 F를 잡아다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델타 L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힘 F로 잡아다녔는데 길이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2델타 L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늘어난 길이도 2배가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 또 그려보지 않더라도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원래의 길이가 3배가 되면 늘어난 길이도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태가 바뀐 정도를 측정할 때 그게 무엇을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원래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이 물체가 잘 늘어나는지 덜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늘어난 길이만 보고서 이놈이 많이 늘었으니까 더 잘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원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면 이런 걸 비교해야 됩니다. 늘어나는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냐면 단위 길이당 늘어난 길이입니다. 이 단위 길이당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변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인은 물리량입니다. 어떤 물리량? 변하는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것을 우리 변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변형은 차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길이를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차원이 없죠. 단위를 뭘 붙여야 되겠습니까? 단위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없는 단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길이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떠냐? 변형력이라고 하는 이 변형력도 또 다른 물리량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같은 힘을 작용하면 변화한 크기는 힘이 작용한 단면의 넓이에 의존한다. 똑같은 힘을 작용하더라도 그 굵기, 단면의 넓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변형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래 길이가 L인 놈을 이렇게 잡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델타 L 늘어났다. 똑같은 힘 F로 잡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걸 이제 길게 늘렸는데 이번엔 두 개를 이렇게 옆으로 붙여 놓겠어요. 옆으로 붙이고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다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고 똑같은 힘으로 잡아다니면 요놈 하나당은 얼마만큼 힘이 걸리는 셈이 됩니까? 두 개를 합해서 F로 잡아다녔으니까 하나당은 2분의 F가 작용한 셈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2분의 델타 L이 늘어났습니다. 왜? 아까 앞에서 봤죠. 똑같은 놈이 힘 작용하면 델타 L만큼 늘어나는 거 알았는데 자 2분의 F가 작용하면 2분의 델타 L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단면에 힘이 작용하는 단면이 얼마냐에 따라서 변화한 크기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 작용할 때 어떤 단면에 작용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변형력입니다. 이 변형력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F를 단면의 넓이로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단위 넓이당 잡아다니는 힘이 되겠어요. 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형력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물리에서 고체의 변형과 상관해서 변형력, 스트레스 그러면 그건 변형력이고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작용한 힘을 그 힘이 작용한 넓이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변형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변형과 변형력을 정의했더니 고체가 굉장히 간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체에서 변형력이 너무 크지 않는 이건 조건입니다. 만약에 변형력이 너무 크면 그러면 고체가 짜게집니다. 그래서 짜게지지 않는 한계 내에서
변형은 변형력에 비례한다. 아주 간단한 법칙이 적용합니다.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형은 변형력에 비례한다. 스트레인은 스트레스에 비례한다. 이것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식으로 쓰면 이게 변형력이었죠. 이건 변형입니다. 이 비례상수를 y로 표시했습니다. 이 y는 뭐라고 부르냐면 역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역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률은 이 비례상수는 무엇의 특징이냐면 물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리의 역률, 쇠의 역률, 다이아몬드의 역률, 나무의 역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과 변형력을 연관시키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비례상수가 바로 물질의 성질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왜 역률이라고 불렀냐면 바로 이 사람 덕택입니다.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뉴턴이 살아있을 때 이미 태어난 사람인데 아주 다재다능한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의사였는데 물리학자, 생리학자, 언어학자 뭐 이런 아주 많은 분야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14살에 이미 아주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아는지 모르겠어요.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803년에 설명했는데 이 실험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뉴턴이 그 유명한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했습니다.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됐는데 뉴턴은 그냥 입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실험을 거쳐서 입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입자와 파동은 각각이 아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파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간섭무늬란 어떤 틈을 통과시키면 저기서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되는 것이 간섭무늬인데 1803년에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바로 빛이 간섭무늬 보이는 것을 딱 보였습니다. 근데 이보다 100년 전에 1704년에 뉴턴이 광학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빛이 입자다 그랬어요. 100년 후에 그 100년 동안은 빛이 입자인가 보구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1803년에 100년 뒤에 영이 이중슬릿 실험에 의해서 간섭무늬를 탁 보임으로써 뉴턴의 말은 틀렸구나. 그래서 뉴턴의 그 두 번째 뉴턴은 사실은 저서를 2개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프린키피하고 광학 2개밖에 안 썼는데 이 두 번째 책은 그냥 쓸데없는 책이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빛이 입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입세기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뉴턴이 다시 이제 그 뉴턴의 광학이라는 책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의 변형이 물질 고유한 성질이다. 물질마다 역률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역률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여러 물질의 역률을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저 y가 역률인데 저 y의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 차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식에서 우변의 변형이 차원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y의 차원은 역률의 차원은 무엇과 같겠어요? 좌변의 차원과 같은데 좌변 변형력은 힘을 넓이로 나눴죠. 힘을 넓이로 나누면 이 차원이 바로 무엇의 차원과 같냐면 압력의 차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률의 단위는 무엇으로 쓰냐면 파스칼로 씁니다. 압력의 단위와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이때 10의 9승 파스칼 단위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고무의 경우는 역률이 0.002에서 0.008 그래서 이 역률이 작다고 하는 건 잘 늘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사람의 연골은 0.024 사람의 척추는 0.09 척추도 상당히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람의 힘줄 0.6 나일론이 2.6 거미줄이 4 그러니까 거미줄이 상당히 단단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대퇴골은 9.4에서 10매 이렇게 뼈는 이제 좀 단단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콘크리트로 가면 20에서 30 대리석은 조금 더 단단합니다. 알루미늄은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주철, 구리, 강철 가면 200인데 다이아몬드로 가면 1200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아주 단단하지만 다이아몬드도 역시 역률이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 주면
변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변형은 어땠습니까? 이제 변형, 이게 고체의 변형에서 나올 때 변형은 우리 특별한 물리량입니다. L분의 델타 L, 그리고 영어로는 스트레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변형력도 물리량입니다. S분의 F, 영어로는 스트레스. 그래서 변형과 변형력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그 비례 상수를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 했습니까? 역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